현재 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책들로 주는 참가 채널이 되겠습니다. 하이메 표력에 대한 내용을 1편하고 2편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낭독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자료를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채널이 눈에 띄길래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여기 한 책자의 이제 내용을 읽어 주시던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멜이 이제 표류한 그 지점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현재 대한민국 땅이죠. 여기에 예전에는 뭐 조선, 뭐 또는 뭐 고려 이렇게 불렀는 나라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읽어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선에 사는 이제 동물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악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세밀하게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잖아요. 뭐 조선의 정크선 악어가 사는 나라. 이 악어에 대한 기록은 1668년 한일 표력에 사과만 버전의 조선의 악어 이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제가 또 한 부분 찾아놨잖아요. 조선에는 맥이라는 동물이 있다. 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악어도 없고 맥도 없는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 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맥이라는 동물은 뭐 여러 가지 동물을 이제 합쳐놓은 그런 형태의 행성을 가졌잖아요. 뭐 돼지, 뭐 코끼리, 그리고 곰,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복합적으로 짬뽕돼 가지고 좀 기괴한 그런 동물로 명량 속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맥에 대한 거는 뭐 좋은 내용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의 이제 평안도에 이제 맥이라는 동물이 나타났는데 그 가죽을 이제 벗겨가지고 임금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붙였다. 이것이 이제 실록에 한 부분이 적혀 있는 걸 제가 찾아가 올렸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한반도 여기에 있었다고 다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기후에 악어하고 이 맥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나요? 특히 이제 평안도에 맥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면 이 맥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 평안도에 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선에 이제 악어를 또 언급하고 있으면 악어가 사는 이곳이 또 조선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맥이라는 동물이 있나요? 악어가 살고 있나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그럼 악어가 다들 죽고 없나요? 그러면 현재 뭐 중국이나 뭐 악어가 서식하는 아메리카 쪽이나 뭐 아프리카 쪽 이런 데는 왜 악어가 남아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악어도 없고 맥도 없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멜 표류기의 내용이 좀 요상하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모든 기록과 좌표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과 뭐 비교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다 설명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악어와 맥이 없는지 그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책자가 언제 세워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한 스페로 호코의 난파일기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야드 교수가 1971년에 펴낸 하멜의 표류기 중 하멜의 직접 기록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관련 기록들이 하멜 표류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삼중당 문고에서는 1975년에 발간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중당 문고에서 1975년에 이제 발간한 내용의 이제 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전으로 가면은 1편에 아마 낭독했던 내용이 이제 하멜이 이제 표류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적은 걸 이제 낭독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야드 교수가 1971년도에 이제 펴낸
자, 그런 내용을 아마 여기에 삼중당 문고 있어요. 1970원에 또 재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의 특징은 하멜이 서술한 내용을 당시의 조선, 일본 및 네덜란드의 기록들과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위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저자는 조선 측 사료인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및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정재륜, 윤행임, 성혜영 등의 문집을 인용하여 당시 조선 정부가 표류인들에 대하여 취한 조처들을 구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하멜의 소술 내용과 조선 측 기록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멜이 적은 내용과 조선 측의 이제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멜이 적은 내용이 뭐 거짓이 아니라고 이제 봐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실록의 내용과 우리나라 이제 사서 내용을 보면 뭐 성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뭐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과 경제を봤을 때 하멜이 거의 뭐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멜이 기록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면은 거기에 악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나 뭐 조선에 그 대한 기록을 뭐 분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한반도는 현재는 악어나 뭐 코끼리, 맥 이런 동물이 살지 않으니까 이 책을 뭐 번역해가 출판한 사람들이 과장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집어넣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멜에 대한 기록을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없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책을 서술해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재미를 위해서가 뭐 추가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책이 출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책이 많이 팔리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 악어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의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지구상에 많은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조선에 악어가 기록이 있냐? 왜 하필 동물 중에서도 그 많은 동물 중에서도 왜 악어를 삽입했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화면에 이제 표류해 있는 그 지점에 위치를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꼬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조선 왕국을 그들은 조선국, 때로는 까올리라고 부른다. 이 나라는 북위 34도에서 44도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의 길이는 450마일, 동서의 폭은 약 225마일에 달한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조선 또는 뭐 까을이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나라를 뭐 두 개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뭐 조선, 가을이, 가을이는 가을이요. 뭐 가을이 우리가 말하는 뭐 가자미 가을이 이제 그렇게 생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 이제 고려를 부르는 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북위 33에 44 위치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위도만 나와 있고 경도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위치를 이제 비장하기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북위 33에서 44라고 하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북위 33인가 34라고 있죠. 자, 북위 34면은 여기 어디인가요? 여기가 35니까 34면 이제 2점 지점이 되네요. 34에서 44 정도 이제 위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쯤까지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도만 나와 있고 이제 경도가 나와 있지 않아 이제 문제가 된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위도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상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이렇게 길이가 좌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규정하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륙적으로 가도 여기도 보면 뭐 34에 44라 그러면 뭐 이제 이까지 이제 의미를 하겠죠.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한반도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이점 정도의 이제 길이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보면 현재 34라고 하니까 이점 길이를 해가지고 44로 하면 여기까지의 이제 길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지점하고 자, 이 지점 이제 사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여기 아래 위만 지워놓고 좌우에 좌표가 없어가지고 좀 비정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남북의 길이가 450마일이라고 하네요. 동서의 폭은 225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모양의 장방향처럼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선은 8개에도 360개의 대도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릴 때 트럼프 카드 모양으로 장방형을 그려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멀리까지 튀어나온 돌출부를 여럿 가지고 있다. 조선은 8개의 도와 360개의 대소도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산 위에 축조된 요새와 성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봅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의 길이가 450마일이라고 하니까 저거 마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제가 450마일로 하니까 724km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4km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724라고 하니까 여기네요. 뭐 현재 이점 정도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압록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위치까지가 한 724 정도가 되겠네요. 자,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식장이 됩니다. 그러면 대륙으로 보면 한번 봅시다. 대륙적으로 보면은 724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북경 여기서부터 이제 꺼볼까요? 여기도 724 정도 하면은 한 요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해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서폭이 225마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25마일 적으면 이거는 362km가 나오네요. 자, 362km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럼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62km 맞죠? 그러면 362 이렇게 그러면은 뭐 대충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크기 많은데요. 그리고 대륙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잡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34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대륙을 비장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450이 넘고, 한반도도 보면은 이쪽 위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재면은 뭐 길이가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늘폐기 내용을 요 길이를 단위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 현재 우리 국경선이 여기잖아요. 여기 뭐 이쯤 이렇게 되는데 요거도 설명한 것 같아요. 이 크기를 보니까 이게 딱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전도라는 고지도가 있는데요. 그거 살펴보면은 여기 딱 한반도 요 모양 그대로 딱 그려놨습니다. 대한전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현재 이게 대한전도가 되겠습니다. 하멜이 당시에 왔던 그때 이제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대한전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대한전도 정확히 나옵니다. 요 크기다 라는 설명이 됩니다. 현재도 요 크기 아닙니까? 남부로 뭐 현재랑 뭐 갈라졌지만. 앞전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조선 왕국을 그들은 조선국, 때로는 까올리라고 부른다. 이 나라는 북위 34도에서 44도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의 길이는 450마일, 동서의 폭은 약 225마일에 달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릴 때 트럼프 카드 모양으로 장방형을 그려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멀리까지 튀어나온 돌출부를 여럿 가지고 있다. 조선은 8개의 도와 360개의 대소도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산 위에 축조된 요새와 성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해안선 일대에는 암초와 사초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형편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한번도 설명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뭐 구글 좌표나 그리고 책자에 그 마일 길이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 길이와 이제 적합한 곳은 한반도 뭐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뒤쪽으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악어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후에는 뭐 동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대신 이 지방에는 인삼이 생산되는데 인삼은 청나라의 곡물로 바치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에 많이 수출되기도 한다. 북부를 제외한 다른 지방은 토지가 비옥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생산되며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이 풍부하다. 직물로는 삼과 솜과 견잠이 산출되는데 견직 기술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밖에 은과 납, 호피, 인삼, 가축 및 가금 등이 있다. 조선 사람들은 말과 소를 많이 기르는데 황소는 논밭을 가는 데 이용하고 말은 여행과 운반용으로 쓰인다. 이 밖에 곰, 사슴, 산돼지, 돼지, 개, 고양이 및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다. 우리들은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나 악어는 하천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어의 등은 총알을 맞아도 뚫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나 백가죽은 매우 부드럽다. 악어는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큰 놈은 길이가 거의 70피트나 되며 머리는 크고 코는 돼지코 같이 생겼으며 입과 목은 귀까지 찢어지고 눈은 날카로우나 작으며 희고 튼튼한 이빨은 빗살처럼 고르게 박혔다. 무엇을 먹을 때에는 위턱만 움직인다. 등뼈는 60개나 되고 발톱은 길며 꼬리는 길이가 몸통 길이와 같다. 이 동물은 물고기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데 특히 사람고기를 즐긴다. 조선 사람들은 어린이 셋이 악어 뱃속에 든 것을 한 번 본 일이 있다고 여러 번 들려주었다.
이 밖에 뱀과 유독 동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조류로는 백조, 거위, 오리, 외가리, 황새, 독수리, 매, 솔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종달새, 꽁, 닭 등이 수없이 많으며 이 밖에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은 종류도 있다. 조선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자, 여기에 보면 악어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가 조선에 서식하고 있고, 그 악어에 의해 가지고 사람까지 이제 잡아먹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코끼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제 그런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있는 위치는 그 코끼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좀 가까이 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반도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고요. 그 조선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놨는데 바다 건너 조선에 온 코끼리 파란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일본 국왕 원이지가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 5도로 식을 이제 소비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에 현재는 코끼리가 사나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코끼리가 어디서 나가지고 조선에 선물을 했나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 코끼리 서식처도 이게 알아보면은 현재 이 지도로 이제 보고 있지만 일본이나 그 한반도에나 이 코끼리가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은 뭐 보면은 여기에 이쪽 부분이 아닌가요? 동남아 이쪽에 이제 코끼리가 살거나 여기에 인도 이쪽으로 이제 서식계가 이제 살죠. 대륙이나 일본 여기에 우리가 보통 여기 중국이라 부르고 뭐 한반도나 일본 이런 데는 코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은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은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나 악어는 하천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어의 등은 총알을 맞아도 뚫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나 백가죽은 매우 부드럽다. 악어는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큰 놈은 길이가 거의 70피트나 되며 머리는 크고 코는 돼지코같이 생겼으며 입과 목은 귀까지 찢어지고 눈은 날카로우나 작으며 희고 튼튼한 이빨은 빗살처럼 고르게 박혔다. 무엇을 먹을 때에는 위턱만 움직인다. 등뼈는 60개나 되고 발톱은 길며 꼬리는 길이가 몸통 길이와 같다. 이 동물은 물고기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데 특히 사람고기를 즐긴다. 조선 사람들은 어린이 셋이 악어 뱃속에 든 것을 한 번 본 일이 있다고 여러 번 들려주었다. 자, 조선의 코끼리는 뭐 없다고 설명을 하고 악어가 이제 흔해 빠졌다고 합니다. 악어가 흔해 빠지고 어린아이까지 잡아먹을 정도면은 그거는 뭐 주변에 널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잡아먹고 그 악어의 배를 가르니까 사람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끼리 서식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열대 및 일부 온대의 기후를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등지에 걸쳐 서식한다. 중국에도 이제 코끼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사하라,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중국에도 코끼리가 서식하나요? 하멜 별개의 내용을 보면은 코끼리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악어는 많이 서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악어도 한번 봅시다. 자, 악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악어의 동물원이 아니면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낯선 동물인데, 아프리카 나일강, 미국 플로리다 스피 정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악어의 분포 지역은 사실상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호주에도 악어가 있고 심지어 중국 양재강에도 악어가 있단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럼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이 거기가 조선이다. 근데 악어는 아프리카 나일강이나 미국, 플로리다 자, 이렇게 서식하고 뭐 심지어는 호주에도 있고 그 중국 양재강에도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뭐 호주에 사는 거는 많이 접하지요. 뭐 TV 매체나 뭐 뉴스 매체에 많이 나오지요.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이 되고. 근데 중국 양자강에 악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흔히 접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어가 있는 데가 거기가 조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악어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양재강 여기밖에 더 있나요? 이 한반도는 악어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어에 관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유적이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화석 유물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악어 뼈라도 이렇게 나오거나 악어가 서식했다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 악어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중국 양재강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멜은 그러면 이분이 왔는 데가 그러면 이 한반도가 맞나요? 그게 좀 의심됩니다. 악어가 있는 곳에 이제 하멜이 왔다는 그런 설명인데, 그래가 이 악어 이제 서식지가 이제 아프리카 나일강이나 미국 뭐 이제 플로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제 진실을 찾는 그 학자분들이 이 악어 때문에 조선은 미국에 있었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한반도는 여기는 악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가 서식할 수 있는 이 가까운 지역은 중국 양자강밖에 없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하멜 표류기의 내용이 이게 악어가 아주 정교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3명까지 잡아먹고 그 배를 가르니까 아이들이 나왔다는 그런 설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지어냈을까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고 화석화된 유물도 나오지 않고 전혀 악어가 살지 않는 이 한반도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이 악어 구절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찍은 영상을 이제 설명드렸지만, 조선에 이제 악어가 사는 나라이고, 그게 1668년에 하멜벽에 사과만 버전에도 기록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이 맥이라는 동물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이라는 동물도, 서식지를 보면은 이 한반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맥의 동물 서식지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맥 종류는 뭐 5종류가 있는데 말레이 반도, 뭐 말레이 반도 그러면 이거는 동남아 일대 남북으로 길게 뻗는 데 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여기 미얀마 이런 설명을 하고 태국 이런 설명을 하니까 여기 한반도는 아니죠. 스마트라 여기도 살고, 필리핀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 맥이 있고, 둘째는 남아메리카와 멕시코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맥이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도 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넷째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사는 레드 맥이라 이제 설명합니다. 작은 검은 맥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얼룩무늬 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룩무늬 맥은 아메리카에는 없습니다. 말레이 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게 이제 말레이 반도 이제 사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중국 대륙의 아래쪽 필리핀이나 그 옆에 주변에 많은 섬이 있잖아요. 거기 사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우리 한반도에 없는 동물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나 너무나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맥이라는 동물은 뭐 이동했다고 봐가지고 옛날에 뭐 중국을 거쳐가 이 한반도까지 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이 악어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악어가 강에 질비하게 널렸다. 악어가 그 크기도 상당히 크다.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 이제 큰 악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양자강 악어를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게 중국 악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국 악어 또는 양자강 악어는 엘리게이터과에 이제 속하는 악어로 중국 양자강과 하구에서 살고 있다. 몸길이 약 1.8m의 악어로서 미시시피 악어와 가장 유사한 종이다. 몸의 색은 녹색 기운이 도는 검색이고 옆에는 노란 얼룩점과 가로줄무늬가 있다. 어린 악어는 검정과 노랑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둥이 끝에 둥글넓적하고 짧으면 입술이 위를 향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미시시피 악어라고 하니까 이게 미시시피는 이거 미국이죠. 거기와 이제 악어하고 이제 그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크기 되니까 뭐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오죠. 배를 가르니까 아이 3명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양자강에 악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하멜표가 한반도를 기록한 내용이 맞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뭐 좌표 체계를 보니까 뭐 그 크기는 뭐 한반도인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되죠. 여기에 북위 33에 44, 남북 길이가 뭐 450마일, 동서폭은 225마일, 그리고 트럼프 모양의 장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선은 팔도가 있고 360개의 이제 도시가 돼 있다는데 그러면 이 트럼프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트럼프 한번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겼는가? 트럼프를 검색하니까 이런 이 카드를 이제 보여줍니다. 장방향이라고 하니까 뭐 한쪽이 뭐 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트럼프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뭐 한반도도 보면은 여기 학대에 보면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좌표나 뭐 생김새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뭐 한반도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반도에 악어가 산다, 메개라는 동물이 산다. 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멜 표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성조왕은 일기 이런 거 이제 비교했을 때 일치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왜 동물에는 악어와 설명이 있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악어라는 거는 현재 그 양재강 악어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양재강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악어 동물을 이제 봤을 때 하멜이 왔던 지점은 양자강이다. 그 양자강이 바로 조선이 난징이 궁이 있던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멜이 그러면 조선에 이 한반도에 여기에 왔다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멜이 우리는 보통 여기 제주도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울 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 악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멜이 여기서 표를 해가 아니면 이 난징궁 이쪽으로 나중에 이동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난징궁으로 또 이동해가 이쪽으로 끌려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아니면 하멜이 이 대만 거처가 이렇게 나가사키로 이렇게 가면서 패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에 이 제주도에 오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만에서 어느 지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태풍을 만나가 이 좌측으로 쓸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 이렇게 출발해가 여기 온 이 지점이 여기 남경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 양자강이 여기가 이제 악어가 산다고 하기 때문에 악어가 서식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여기 양자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라는 그런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 한반도인가 아니면 여기 양자강 여기가 되는가 그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록은 다 한반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명이나 이런 거 봐도 여기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악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반도도 예전에 그러면 악어가 살았다. 그리고 맥이라는 동물도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악어와 맥이 살았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악어에 관한 뼈에 유물이 이제 남아 있어야 된다. 화석 유물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맥이라는 동물도 이 뼈가 발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악어가 그렇게 서식을 많이 하고 있다면 악어뼈 한두 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반도에. 왜 악어에 화석 뼈가 왜 나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멜표릭에 그 동물을 누가 악어가 산 것처럼 어, 편집하면서 집어넣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멜표릭의 내용도 이 한반도에 맞춰진 가짜 역사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모든 기록은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하멜이 조선에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 왔다고 하면은 여기에 악어가 이제 서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악어라는 현재도 서식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 기록돼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자, 유물과 기록의 일치성이 없다면 그 사서가 이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가짜거나 진짜이거나 그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좀 황당합니다. 악어하고 맥이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하멜표적에 대해서 뭐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집중적으로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영상 찍다 보니까 뭐 화면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자료 찾다 보니까 조금씩 접한 내용인데 근데 악어가 이제 이렇게 서식한다 그러니까 뭐 악어 서식은 뭐 양자강 몇 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여기 와야 된다. 한반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악어 때문입니다. 악어. 맥이라는 동물하고. 참 희한합니다.